부장님 정말 제가 부장님께 많이 배웁니다."라고 표현하신다면 부장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부장님께 배우는 게 없어도 긍정적인 건 배우지 못해도 반면교사로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아부가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아래 위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아부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내가 윗사람한테 아부를 해서 나의 인사고과를 올리고 나의 회사 내에서의 가치평가를 올리고 그러기 위한 아부라기보단 아부가 결국은 그냥 너무 좋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걸 왜 아껴야 되죠? 그게 진실이 아니어서? 그러면 진실인데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해도 돼요? 두 분의 책이 대화의 기술하고 말꽃이잖아요. 방향성이 타인을 향해 있는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여기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자기주도적 말하기를 강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할 때 내가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AI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AI는 내 취향에 맞춰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주도적 대화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근데 또 언젠가부터는 경청을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자 배려의 말하기 습관에 또 매몰됐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이 있죠. 자신의 성향에 따라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주도적 말하기를 하고 또 차분하게 내성적인 경향성을 가지신 분들은 타자 배려형 경청형 말하기를 하는데 저는 공존적 말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존적 네, 말하기.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는 거죠. 듣기나 말하기나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책도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서 나를 좀 더 다르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부분에서 남들보다 나은 상태고요.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희 책을 진짜 봐야 되는 사람은 안 보고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만 책을 본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말에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그거는 초등학생 말하기 책이에요. 근데 그걸 왜 썼냐면 다 큰 다음에 말하기를 배우는 게 그게 또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어렵죠. 다 큰 다음에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노력이 이만큼이라면 어렸을 때는 이만큼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는 게 어떨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책을 썼어요. 최근에 보면 20대 분들 가운데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예 그런 종류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마워 미안해 당연히 못하고 도와줘도 못하고. 근데 도와줘가 그렇게까지 못할 말인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모르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손이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서로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붙여보는 거, 내가 말을 붙일 사람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떤 조금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되게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확 거절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거절당하면 그냥 저 사람이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다시 내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의 거절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대화로 인해서 생기는 안 행복한 상황들을 줄여야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에서 초등학생용 말하기 책을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고. 정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진 책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작업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말하기 교육을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특히 어린 시절의 말하기 교육이 무척 제한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토론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뭐 서구의 나라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소개하는 법, 정보 스피치, 설득 스피치를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배워가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소개도 획일적이잖아요. 그냥 몇 학년 몇 반 몇 번 소속을 누구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제한적인 교육을 받아와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점점 사회적 말하기를 훈련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어린 시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가 모르는 타인 어른에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첫 번째 훈련이 전화로 전화해줘요. 중국집 배달시키는 거였어요. 맞아. 여기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짜장면 한 그릇과 탕수육 한 그릇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걸 전화로 해보는 게 일종의 훈련이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요새는 전화 주문 안 없죠, 하니까 없죠. 네. 네, 배달 앱을 다 이용하니까 그런 사회적 말하기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제 조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화로 배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만약에 배달 어플이 안 되면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굶을 거래요. 그 제가- 정도로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첫 수업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와요. 뭐 공부해서 얻어요. 제가 직접 해요. 뭐 꿈을 키워요.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 사실 아까 도와달라는 표현 하신 것처럼 말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말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젊은이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화도 이게 참 진짜 묘한 게요. 아까 형이 중국집에 뭐 짜장면 배달하는 걸 먼저 배웠다 얘기하셨는데 그 비슷할 때 배우는 게 전화 예절이에요. 그렇죠. 그럼 친구네 집에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이 친구 한석준인데요. 맞습니다. 땡땡이 집에 있나요? 근데 요새는 그런 전화 예절은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 애한테 전화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무실 공용 전화들을 썼어요. 맞아요. 저도 썼습니다. 그럼 네. 그때도 아나운서실 전화하면 저 혹시 김재원 아나운서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뭐 막내들이 보통 받으니까 네네. 잠시만요. 선배님 전화 왔습니다. 돌려드릴까요?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화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죠. 지금 시대는 점점 기회가 줄긴 해요. 군대에서 사실상 배우는 게 다인 것 같은데 통신 보안을 한 다음에 그게 여보세요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소속과 계급과 이름을 말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근데 사실 의외로 업무 보다 보면 특히나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보를 좀 저 회사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를 걸어요. 조직도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회사에 마케팅 팀에 뭐 김땡땡 대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좀 뭐 양식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자체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회사에 전화해서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고, 왜냐면 요즘은 또 거의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이유에 물어봤더니 그게 더 편하고 증거가 다 남고, 심지어 이제는 더 넘어가서 카톡 안 하고 더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 DM으로 그걸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한다. 두 분께서는 평생 말과 대화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길을 거쳐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AGI 시대가 오면은 대면 소통보다는 기계와의 소통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영상 매체를 통해서 혹은 SNS 매체를 통해서 듣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대화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줄어든 상황에서 대화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거든요. 말꽃이란 책을 쓰면서도 말에 대한 책임과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는 자리가 됐는데요. 내 말이 꽃이 될 수 있는 반면 내 말이 못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못은 쉽게 빠지지 않고, 설령 그 못을 뺐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흉터가 남고 상처가 남는 거니까요. 사실 말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도 없을 거예요. 이미 사회와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왕이면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 말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말의 선한 용도를 확장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한다라고 하잖아요. 나의 직속 상사에게 또는 더 높으신 분에게 이렇게 듣기 좋은 말들 사바사바, 이것도 되게 옛날 표현이죠. 저는 사회생활 할 때 그게 어려웠거든요. 윗분들한테 이런 말 하려면 사실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롤모델입니다 막 이런 말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롤모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그분이 좋아하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저분의 기분도 좋게 해드리고 싶고 나도 잘 보이고 싶고, 근데 아부밖에 없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요즘 MZ세대가요 특징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한대요. 젠지스테어.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한답니다. 그게 아예 젠지스테어라는 용어가 생겼고 그게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그걸 왜 하는지를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유가 아니고 물어보니까 생각해낸 이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뭐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저 말이 뭔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아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아부가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아래 위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아부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내가 윗사람한테 아부를 해서 나의 인사고과를 올리고 나의 회사 내에서의 가치평가를 올리고 그러기 위한 아부라기보단 아부가 결국은 그냥 너무 좋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걸 왜 아껴야 되죠? 그게 진실이 아니어서? 그러면 진실인데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진실인데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진실이 아닐지라도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거를 뭐 화이트 라이라고도 부르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게 고급 대화 스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AI, AGI에 관해서도 여러 통찰을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끼리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그 줄어들어서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끼리 대화하는 시간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는 경험이 줄었기 때문에 대화의 스킬 자체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시대에 항상 남들 다 떨어지는데 혼자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대화는 결국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행복할 거고 그 사람만 뛰어난 대화 스킬을 가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회적인 성공도 그 사람이 앞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화의 스킬을 연습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돈 벌어야 돼, 내가 먹고 죽고 살 만큼은 벌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생존이라고 얘기해요.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 근데 생존을 딱 넘어서 본다든지 생존을 살짝 빼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결국은 행복이에요. 매 순간에. 지금도 우리가 재원 형이랑 우리 하와이 데저트님하고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이런 행복한 시간을 서로 1분이라도 더 많이 쌓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내가 돈이 100억, 1000억 있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저는 또 돈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근데 돈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 수준은 조금 달라요. 그게 없으면 확실하게 불행해요. 근데 돈이 있다고 확실하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이건 확실하게 행복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지금부터 내가 가는 1분 1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가져갈 것이냐. 100억이라는 건 목표일 수 있죠. 근데 100억을 벌어가는 그 과정 자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화가 필수라고 봅니다. 아부 얘기하셨습니다만 아부라는 단어가 불편하면 그냥 칭찬을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려는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칭찬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부장님 정말 제가 부장님께 많이 배웁니다 라고 표현하신다면 부장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부장님께 배우는 게 없어도 긍정적인 건 배우지 못해도 반면교사로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네네. 사실 많이 배우잖아요. 부장님의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중화된 표현을 쓰셔서 상대에겐 칭찬으로 들리고 나에겐 진실인 그런 표현을 찾아내시면 돼요. 오늘 덕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장님. 이것도 진실이에요. 그 부장님이 긍정적인 요인을 줬다면 더더욱이 진실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줬다 하더라도 나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 흔히 하는 외모 평가나 뭐 잘생기셨어요,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보다 그냥 그분이 들인 노력을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 표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데 표정이 어쩜 이렇게 맑으세요? 어쩜 표정이 이렇게 당당하세요? 이건 이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실 한석준 씨가 잘생기고 멋진 건 부모님이 주신 거고 하늘이 내려준 거지만 당당한 표정을 짓고 밝은 표정을 짓고 밝은 표현을 쓰고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건 이분이 노력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훈련이 나와의 대화에서 출발해요.
내가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마치 AI에게 묻듯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저는 나 혼자 산다 같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준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 사람들이 저렇게 혼잣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산시켰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 하는 혼잣말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물론 일부러 자기적으로 하는 혼잣말일 수도 있지만 저 혼잣말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저와 대화 많이 하거든요. 오늘 하와이 대저택 만나 뵈면 그동안의 팬심을 표현할 거야? 아니, 너무 표현하면 그렇고 프로그램 끝나고 표현하지 뭐. 이런 정도의 대화는 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위로를 한다거나 나 스스로를 격려한다기보다는 이만하면 충분해라는 표현은 가끔 써요. 최근에 흑백요리사 2에서 마지막 과제로 나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하세요라는 과제가 나왔을 때 사실 많은 요리사들이 나를 위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 같은 진행자들도 남을 위로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할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말꽃에서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말 자체가 이렇게 발화되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하는 말임과 동시에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배려함과 동시에 나도 배려하는 말하기가 돼야 돼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족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만하면 충분해. 내가 하와이 대저택처럼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 지식인사이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그 말이 저에겐 가장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격려하시고 스스로 위로하시고 AI에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최선의 대화가 성립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위한다기보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아부? 아니 다른 표현 칭찬은 꼭 필요하죠. 내가 칭찬 한마디 하면 이 사람과 사이에 놓여있는 벽돌 하나는 이미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나운서님들을 보면 요즘은 뭐 정말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많으니까 조금 덜하다고 하더라도 공중파 그 중에서도 KBS의 아나운서라고 하면 얼굴, 이름 대중에게 진짜 연예인 수준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정말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정작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KBS보다 뭐 한 수만 배 작은 채널을 운영하지만 그래도 매번 제 생각을 마음껏 얘기하거든요. 손님을 모시고 서도 제 생각에 기반한 질문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나운서님들은 어떠신지. 이것도 성향의 문제인데요. 저는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주로 생방송 프로그램 했고 아침마당은 타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언젠가부터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위한 도구로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낸 적은 있죠. 이번에 아픔을 얘기하다 보면 저도 비슷한 아픔이 하면서 공감을 위한 도구였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고요. 퇴사 이후에 유키즈 온더 블럭에 출연하면서 그분들이 제 인생을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30년 다닌 회사에서도 정리를 안 해주는 걸 다른 채널에서 그렇게 불과 30분 만에 제 인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었나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헌사부터 해서 나의 살아온 세월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프로그램 나간 이후에 이 영상을 나중에 내 장례식 때 틀어놓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그냥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 이제 제가 퇴사 이후에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타인의 채널에 나가게 되면 제 생각을 말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 저는 질문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오늘도 우리 하와이 대저택의 심도 있는 질문에 제가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말들을 할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표 쓰기 전까지는 제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럴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표를 쓰고 나서 프리랜서로 하는 동안에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책 내면서 달라진 것 책 같아요. 내면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책 내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채널에 출연하거나 그러면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는 스피치 강의를 하는 한석준이라는 캐릭터와 방송인 한석준이라는 캐릭터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인 한석준은 자기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스피치 강사, 뭐 인간관계 강사의 한석준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다시 듣고 채워야 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말하기에 대해서 뭔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싶으시면 한석준 씨의 대화의 기술이나 말하기 수업을 읽으시고요. 말하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혹은 책임과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다 싶으시면 제 말꽃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에세이적 접근이고 여기는 자기계발서적 접근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과 사고의 측면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